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자, 유동규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거듭해서 날리고 있는데, 오늘도 뭐 유동규 씨는 지금 뭐 거의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오고 있죠. 상당히 바쁘게 힘들게 지금 법정에 임하고 있는데, 특히 유동규 씨는 변호인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양심에 입각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거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측, 이재명은 물론 정진상, 김용 뭐 이들은 다 하나같이 난다 긴다 하는 내로라는 변호인들, 또 민주당 소속의 변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지금 법정에서 유동규를 상대로 해서 마구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의 발언을 흠집내기 위해서 마구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도 없는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뭐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재판장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오늘도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 내가 왜 진술이 바뀌었냐? 요걸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측 이 피고인들이 뭐 김용이라든지 뭐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자, 진술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진실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다. 약간의 어떤 표현상의 변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나 범죄 혐의를 내가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인데 뇌물을 건넸다. 부정한 돈을 갖다가 조성을 이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받은 돈을 김영의 요구대로 건네고 이렇게 했다는 건 내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누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유동규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잡힐 진술서로 이렇게 어느 날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검사님 펜하고 연필을 펜하고 종이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주주죽 써내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재명 측에서는 뭐냐? 검찰이 협박했다, 회유했다, 온갖 지금 뭐 음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죄가 늘어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이런 건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오늘도 전형수 씨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저런 행태를 보면서 참 문제다. 그 사람도 아마 나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이재명의 행동을 보며 의심이 점점 강해졌을 것이고, 그런 분통, 불만, 불안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검찰에 의해서 회유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고 진실을 바로 밝혀나가는 이런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용 측 이런 측에서 변호사 이 부분에서 왜 가짜 변호사냐? 가짜 변호사 아니다. 이런 얘기 갖고 이제 유동규의 법정에서의 진실을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상됐던 질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오케이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알고 보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먼저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죠. 그건 뭐 빼도 박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오케이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막 서둘러 가지고 돈을 뭐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위임 무슨 형태의 그런 계약서를 써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킬했다, 취소했다. 이 부분은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측에서 이것저것 찔러보고 법정에서의 유동규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지금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의 정과 사범 출신이죠.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알량한 법률 지식, 이거 법률 기술자랄까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측근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회유한 이런 내용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해서 유동규 씨의 여자 친구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받고
법정에까지 순바가 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내가 지시했다. 그 자기가 다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자신의 그 여자친구는 내용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유동규 씨의 여자 지인은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이 과정에서 접근해온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A씨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자, 이 A씨라는 변호사가 매우 수상한 이런 그 변호사였어요. 이 김 변호사가 유동규 씨의 그 여자 지인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회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모 변호사가 유동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도 맡고 있었던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요. 물론 검찰이 이 사실을 조금 늦게 아주 늦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늦게 이렇게 발견한 것 같아서 뭐냐 당신 나가 해가지고 내쫓았던 뭐 이런 거 사실이 지금 이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죠. 자기가 알아서 이런 거 사건을 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양쪽을 다니면서 이쪽에서 얘기 듣고 저쪽에서 얘기 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호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 진실이 곡해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김 씨가 대장동 수사 내내 이 유동규의 주변을 맴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김 씨가 있고 김 변호사가 있고 또 전모 변호사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요들이 바로 아주 수상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밝혀졌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보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이 보낸 그런 인물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어떤 변호를 한답시고 해서 먼저 접근해 왔는데 실제로 보면 법정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접견만 하고 어떤 얘기를 뭘 듣고 가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면은 민주당에서 김의겸이 유동규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검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 만료로 석방되기 이틀 전에 또 접근해가지고 당신의 그 여자친구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면서 접견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이미 이 김 씨는 그 여자친구의 변호사에서도 해촉된 이런 상태였는데 그걸 이제 감추고 또 접근해 온 것입니다. 수상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작년도 10월 달에 결국 이제 이 김 씨는 유동규 변호인단에서도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생기고 논란이 커지니까 사임을 했고 결국은 이제 뭐 쫓겨난 것이죠. 수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19년에서 2021년도 경기도의 그 자문 변호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9년 11월에는 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했던 그런 인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유동규 씨도 그를 갖다가 해촉을 하고 또 그의 여자 지인의 어떤 변호에서도 결국 손을 떼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그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지금 수사받는 태도 이런 것들은 역대 어느 정치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비겁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인데 너무나 참 보기에 좋지 않은 지저분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그걸 위해서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완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이재명이 이제 법정에 있을 텐데 판사들도 자 이재명 너 법정에만 서라 확실히 너희 문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법조인들도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인 이런 수사와 재판을 받는 태도가 참 변호인들 역대 법조계에서 보기 힘든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된 유상범 검사 출신이죠. 유상범 의원이 오늘 이제 여기저기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곧 힘든 시간이 도래한다. 아니 여기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성접대 이 사실 관련해서 명예훼손 이런 거 이유로 해가지고 가수연하고 강신업 변호사 등을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최근에 아니다. 이거는 성접대가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지금 무고죄가 걸려 있는 것이죠. 이준석이 성접대 사실이 이미 확인됐고 다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빠져나갔던 건데 무고죄는 소멸시효가 펄펄 살아있죠.
작년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검찰에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명되거나 그런 것이지. 지금 어떻게 이준석을 갖다가 포함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역시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검찰 소환 조사 이준석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이제 무고 혐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석 대변인 입에서도 신임 수석 대변인 입에서도 검찰이 곧 이준석을 부를 것이다. 이런 거 발언이 나온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또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이렇게 해서 설치고 자기가 무슨 전당대회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무슨 이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여기 나오는 그 나쁜 짓 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이준석 본인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손가락을 갖다 남을 가리키고 자기를 가리키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당원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준석계를 전멸시켰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표결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1명 내지는 1.4명 요 정도가 크게 봐서 이준석 측을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외면받았다, 탄핵당했다는 게 분명한 상황이고, 근데 결정적인 건 이제 아무리 연포탕도 좋지만은 지금 이제 당원 당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고죄로 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준석 본인에게도 상당히 지금 아픈 부분이고 뜨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준석 앞에 검찰의 시간이 지금 이제 열려 있다.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곧 검찰이 소환할 것이고 그 부분부터 신경 써라. 무조건 포용을 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분명히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이 이제 이 무고죄 이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끝나는 것이죠. 윤리위가 열려가지고 완전 영구 제명하든지 이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위기에 닥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